오늘은 이 시를 몇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져온 시집은 얼마 전에 읽었던 건데 누구나 가슴에 시 하나쯤 품고 산다 라는 시집이고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몇 편을,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거 몇 편을 골라서 읽어 드릴 거예요. 출판사 메이븐이라는 곳 거고 김성경 님이 엮으셨대요. 눈물나게 외롭고 쓸쓸했던 밤, 내 마음을 알아줬던 시 101편. 나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종류의 위안을 시에서 찾았다 라고 표지되어 있고요. 뒤편에는 내 삶을 뻔한 결말로부터 구해준 고마운 시들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스크랩 해놨던 파일들 보면서 읽어볼게요. 먼저 꼬꼬닥, 닭이라는 시입니다. 강소천 시인의 닭이라는 시인데,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이 김성경 님이 기억하기로는 글과 함께 어미닭과 노란 병아리가 배경으로 그려져 있었대요. 아마 시집에. 마당에 풀어놓은 안탁과 병아리가 쿠구구구구 거리며 모이를 쪼고 물을 마시는 한가로운 풍경 속에서 시인은 이 네 줄의 시를 포착했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이 김성경 님이 책에 쓰신 거에 따르면 시인은 처음 완성한 초고에서 계속 문장을 덜어냈을 것이다. 그럴싸해 보이는 문장, 도저히 빼서는 안 될 것 같은 단어들까지 지워나갔을 것이다. 군더더기를 수없이 덜어낸 끝에 남은 32개의 글자는 너무나 작은 존재의 찰나를 영원으로 바꿔버렸다. 결국 우리의 삶도 하나씩 덜어내기의 과정이라는 것을 나는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배웠다 라고 이 시에 대해서 느낀 바를 적어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는 그 닭의 모습이 그 순간이 상상이 가고 너무 강렬하게 인상적이게 남아서, 이게 참 긴 말 안 해도 내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는 진짜 시만이 가진 힘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스크랩을 해놨거든요. 진짜 시는 뭐랄까 아주 함축적이고 비유적이어서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긴 말 없이도 사람들 마음에 강렬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게. 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를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들, 이 닭이라는 시가 정말 그 심상이 강하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또 다음 시는 이 책 20 이쪽에 김성경님이 시에 대해서 느낀 바를 적어놓은 어떤 글이 있어요. 시는 아니지만 그게 너무 와닿아서 스크랩 해놨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을 울리는 순간들이 온다.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냄새, 이미지, 풍경, 감정, 느낌들이 마음을 흔든다. 그 흔들림을 시인은 예민하게 포착하여 언어의 그물로 건져 올린다. 그 순간의 번쩍임을 시적 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만나는 시적 순간은 얼마나 될까? 삶을 돌이켜보게 하고 예감하게 하는 시적 순간들. 삶의 갈피에 숨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아가는 만큼 삶은 나아지고 충만해질 것이다. 이것도 한편의 시 같죠? 느낌이? 맞아요. 살다 보면 정말 마음을 울리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냄새, 이미지, 풍경, 감정, 느낌 그런 게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는 그걸 느끼고 추상적으로 기억하는데 시인은 그 흔들림을, 그 순간을 예민하게 포착해서 언어의 그물로 이렇게 건져 올린대요. 멋있죠, 표현이. 그 마음에 감동이 왔던 그 순간을 언어의 그물로 건져 올려서 그 번쩍이는 순간을 시적 순간이라고 해서 그 시적 순간을 시로 표현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감동을 느꼈던 시적 순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동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삶은 충만해질 거다 라는 이 김성경 작가님의 주장, 감상에 100% 동감합니다. 그 다음 시는 책 31페이지에 있는 처음엔 당신의 착한 구두를 사랑했습니다. 성미정 시인의 시입니다. 처음엔 당신의 착한 구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그 안에 숨겨진 발도 사랑하게 됐습니다. 다리도 발 못지않게 사랑스럽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당신의 머리까지, 그 머리를 감싼 곱슬머리까지 사랑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저의 어디서부터 시작했나요? 삐딱하게 눌러 쓴 모자였나요? 약간 휘어진 손가락이었나요? 지금 당신은 저의 어디까지 사랑하나요? 몇 번째 발가락에 이르렀나요? 혹시 제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러했듯이. 당신도 언젠가 제 모든 걸 사랑하게 될 테니까요. 구두에서 머리카락까지 모두 사랑한다면 당신에 대한 저의 사랑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아니냐고요. 이제 끝난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처음엔 당신의 구두를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구두가 가는 곳과 손길이 닿은 곳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시작입니다. 아, 엄청 설레죠? 저 책 말고 시집 읽어야겠어요, 앞으로. 이게 진짜 시 한 편 한 편 와닿으니까 더 임팩트가 자주 오고 쉽게 오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이 시 읽는 것만으로 뭔가 지금 솔로 된 지 1년 다 돼가는데 엄청 설레네요. 뭔가 사랑하고 싶은 느낌? 여하튼 처음엔 구두를 사랑했다가 발도 사랑하게 되고 다리도 머리도 곱슬머리도 다 사랑하게 됐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을 이미 해버려서 내 사랑이 끝난 거 아니냐 고 걱정하는 거 아니냐는 사람한테는 끝난 게 아니다. 처음엔 당신의 구두를 사랑했지만 이제 당신의 구두가 가는 곳과 손길이 닿은 곳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내 사랑은 언제나 시작이다. 저도 언젠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줄 아는, 그리고 이런 이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고 그런 사랑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도 꼭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시는 조금 무게감 있는 시인데 좀 스스로의 비겁함을 경계하면서 좋아하게 된 시입니다. 여러분 다 이미 국어 시간, 언어 시간 이럴 때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인데 그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입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수용소에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에 투정해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냐? 1원 때문이라니.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아, 아, 아. 살면서 비겁해지는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엄청 많은데, 이 시를 알게 된 다음 이 시가 떠올려질 때마다 아, 비겁한 내 행동들이 부끄러워지는, 비겁했던 내 행동들이 부끄러워지는 순간들이 자꾸만 생기는데, 내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떳떳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부끄러워지고 반성하게 되는 걸 보면서, 스스로 느끼면서 아,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이 시를 알게 돼서 한 100번 비겁해질 때 그 중에 적어도 몇 번은 덜 비겁해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진짜 그 왜 저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할 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싫어? 쟤는 저런 행동들이 참 나랑 안 맞아. 저런 행동들은 참 싫어. 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싫다고 하는 데는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누가 말한 걸, 유명한 작가인지 뭐 스님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그렇게 말한 걸 들었는데, 물론 모든 상황에 100% 적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니겠지만 공감이 많이 되는 거죠. 난 누구는 뭐 때문에 싫어. 누구는 저것 때문에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분명히 살다 보면 있는데,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를 돌이켜 봤을 때, 어느 순간 내가 싫다고 했던 그 사람의 행동을 제가 똑같이 했던 적이 있는, 혹은 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랬던 순간도 있어서, 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는 저한테 되게 소중한 시입니다.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경계를 하게 되는, 물론 경계할 일 없이 그냥 스스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깨끗하게 사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비겁할 일 없이. 그렇지만 저는 실수투성이, 바보멍청이, 겁쟁이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진 않네요. 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지 엘리엇이라는 시인의 오늘 그대가 한 일들을 떠올려보라 라는 시입니다. 해가 기울고 하루가 저물면 가만히 앉아 오늘 그대가 한 일들을 떠올려보라. 누군가의 마음을 달래줄 따뜻한 말 한마디, 세심한 배려의 행동, 햇살 같은 친절한 눈빛이 있었는지를. 그랬다면 그대는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고 생각해도 좋으리라. 하지만 하루가 다 지나도록 누구에게도 작은 기쁨을 주지 않았다면, 온종일 그 긴 시간에도 누군가의 얼굴에 햇살을 비춘 일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친 영혼을 달래준 아주 사소한 일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날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더 나쁜 날이었다고 하리라. 지금 이 시 챕터가 좀 무겁네요. 이 챕터가 챕터 2, 눈물나게 외롭고 쓸쓸했던 날이라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시들이 있네요. 물론 제가 이 시를 꼽은 건 공감해서입니다. 그래서 잘은 안 되지만 저도 기회만 된다면 칭찬도 좀 자주 하려고 하고, 가끔 영혼 없어 보인다고 말 듣는 건 비밀은 아니고요. 또 혹시나 누구 도와줄 일이 있으면 카페에서든 길거리에서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눈 크게 뜨고 제 도움을 바라는 사람을 찾질 않아서인지, 제가 무감각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다들 알아서 잘 살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딱히 물리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릴 일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칭찬 한마디, 관심 한 스푼, 뭐 이렇게 정도는 좀만 세심하게 신경 쓴다면, 용기 낸다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한 일들을 떠올려 보라는, 오늘 제가 한 일들을 떠올려 보게 해주는 이 시도 다시 읽어도 와닿을 정도로 울림이 있어서 챙겨봤고요. 그 다음은 교재 아니지, 시집 67페이지에 라이너 마리에 릴케 시인이 쓴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라는 시입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인내를 가지라.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라. 지금 당장 해답을 구하려 하지 말라. 그건 지금 당장 얻을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살아보는 것이다. 지금 그 문제들을 살라.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테니. 이건 제가 시인은 아니지만 정말 젊은 저에게 주는 충고 같아서, 조언 같아서 챙겼습니다. 마음속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이 고민과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고, 지금 당장 해답 구하려 하지 말고 어차피 구할 수도 없으니 한번 살아봐라. 이 문제 속에서 언젠가 먼 미래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삶이 나에게 해답을 줄 것이다 라고 한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시였습니다. 시의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챕터 3, 인생의 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들 이라는 챕터로 넘어와서 83페이지 나이 라는 제목의 김재진 시인님이 쓴 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용서할 일보다 용서받을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보고 싶은 사람보다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기다리고 있던 슬픔을 순서대로 만나는 것이다.
세월은 말을 타고 가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침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하게 되는 것이다. 어때요? 와닿죠? 나이가 든다는 게 뭐 지혜로워지고, 나이가 든다는 게 뭐 지혜로워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용서할 일보다 용서받을 일이 많아지는 것이고, 보고 싶은 사람보다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기다리고 있던 슬픔을 순서대로 만나게 되는 거고,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별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고, 나이가 든다는 걸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겸손하고, 뭐랄까, 수능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쓰여진 시인데, 이 역시도 나이 든다는 게 어떤 의미, 이런 의미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서 제가 픽 했습니다. 픽. 그 다음 시는 아툴 가완디라는 시인이 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시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이 들어 병드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는 삶의 끝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다. 이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는 용기다. 그런 용기를 갖는 것만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진실을 직면하기를 꺼린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용기가 있다. 바로 우리가 찾아낸 진실을 토대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용기다. 문제는 어떤 것이 현명한 길인지 알기 어려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이 시의 전체는 아닌가 봐요. 이것도 발췌한 것 같은데. 여하튼 나이 들어 병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가, 하나는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고, 뭘 두려워하고 뭘 희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낸 진실이 있다면 내가 느낀 바를 행동으로 연결해서 바로 취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느껴지시죠? 이게 시 리뷰하는 게 진짜 재밌네요. 시 공유하는 게. 난 책보다 이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 소설보다. 자기계발서나. 그쵸? 지금 제가 스크랩한 거, 저한테 공감이 됐던 것만 읽다 보니까 벌써 반 했어요. 남은 반은 한 번에 다 해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다음에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지금 제 내키는 대로 막 읽었는데, 혹시 뭐 제가 읽었으면 하는 책이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아, 그리고 진짜 참고로 이 시집 진짜 강추. 왜냐면 심한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요. 챕터 주제별로 챕터가 나눠져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 여근이 김성경님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했는지를 또 이분이 글로 표현해주신 이렇게 머릿말 같은 부분이 다 서두마다 있는데, 아, 이게 또 이거 나름대로 되게 명문이고 마음에 와닿는 울림이 있는 글들이 많거든요. 해서 시간이 되신다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시가 읽고 싶은 날이 찾아온 분들이라면 꼭 이 책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많이 못 읽어봤지만 시집 그래도 한 최근에 관심이 생겨서 서너 권 읽어봤는데 다 훌륭했지만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감동이 컸던 건 이 책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음에 또 이 책 리뷰를 2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 잘 자고요. 지금 12시 54분, 새벽 1시 다 돼가는 시간이라. 안녕.